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24일 전태석의 뉴스 쇼스탑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윤 대통령 서천 특화시장 찾아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 여부 즉각 검토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23일 충남 서천군 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을 위하고 화재 진압을 위해 고생한 소방관들을 격려했습니다. 상가 1층 롭에서 상인 대표들을 만난 윤 대통령은 명절을 앞두고 얼마나 상심이 크시냐며 여러분이 바로 영업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겐 행안부와 서천군이 적극 협력에 필요한 것을 즉각 지원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상관에게 행안부와는 별개로 상인들을 잘 챙기라고 주문했습니다. 주민들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달라고 윤 대통령에 요청했으며 이에 대답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게 가능한지 즉시 검토하겠다며 어렵다면 이에 준해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날 현장엔 피해 상인 150여 명이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송영길 옥중에서도 창당선언, 가칭 정치검찰 해체당.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수감 중인 전 민주당 대표가 옥중 창당 선언을 했습니다. 이름하여 정치검찰 해체당입니다. 이름이 특이합니다. 송 전 대표 측은 지난 19일 정치검찰 해체당 발기인 모집 공고를 자기 유튜브 채널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시 국민의힘 위성정당과 이낙연 전 대표 추진의 정치불명의 국민의힘 이중대와 대비해서 선명한 기치로 윤석열, 한동훈 검찰범죄 정권과 싸워나갈 것이라며 최전선에 있는 동지들과 함께 가칭 정치검찰 해체당을 창당해 제2의 3.1운동 정신으로 싸워나갈 것이라고 창당 취지를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우리 북한이라 했던 이재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평화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보수 성향 대학생 단체가 이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22일 오전 이 단체 신전 대협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보위기 상황의 책임 주체를 대한민국으로 돌리고 있다며 이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신전대협은 이 대표의 당시 주장은 북한이 민족 관계까지 부정하며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 정책인 강대강 대치가 더욱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고 했습니다. 신전대협은 이재명 발언이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이토록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 반란을 선동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NK뉴스 보도. 북한은 김정은 지시로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 철거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로 통일을 상징하는 기념탑을 철거한 것으로 보인다고 23일 위성사진을 분석해 보도했습니다. NK뉴스는 이날 아침 촬영된 플래닛랩스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남한과의 통일에 대한 희망을 상징해 평양에 세워진 이 탑을 북한이 철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달 초 철거를 지시한 사항이기도 하였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북한 국내와 남한 당국 모두에게 김정은이 남한과의 평화통일 정책을 진지하게 폐기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념탑이 정확히 언제 철거됐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했고 다만 19일 촬영된 사진에서는 기념탑이 있었으며 22일의 이미지는 흐릿하지만 이날 철거됐을 수 있다고 NK뉴스는 봤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이 기념비를 꼴불견이라고 하면서 완전히 철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2001년에 준공된 이 기념비는 높이 약 30m,
너비 61.5m로 평양 남동부의 통일거리 위에 서 있었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총선 앞둔 선관위에 대해 국정원 보안 취약점 개선 여부 등 후속 점검한답니다. 뉴스 내용을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을 2달여 앞두고 지난해 보안 점검에서 지적된 취약점이 개선 이행 사항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점검받습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관위 관계자는 교섭단체 구성 정당이 추진하는 전문가의 창간 아래 오늘부터 이달 31일까지 국정원으로부터 개선 이행 사항을 점검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선관위가 지난해 7월에서 9월 국정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진행한 3자 합동보안 점검의 후속 절차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점검 결과 외부에서 선관위 투개표 관리 시스템에 언제든 침투할 수 있는 등 해킹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스라엘 병사 21명 몰사 하마스 유탄이 원인이다 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마스의 유탄 공격으로 가자지구 인근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이스라엘군 병사 21명이 한꺼번에 사망했습니다. 23일 현지 시간으로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은 20일 가자지구 중부 분리장벽으로부터 600m쯤 떨어진 키스팜에서 하마스의 로켓 추진 유탄 공격으로 건물이 무너져 병사 21명이 몰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 수석 대변인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전날 오후 4시쯤 테러범들의 유탄을 쏴 병사들을 보호하던 탱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2층짜리 건물 2채가 붕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건물들은 폭발의 충격으로 붕괴했는데 숨진 병사들은 대부분 완충지대 조성을 위한 구조물 철거를 위해 건물 안에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전날 공수회단 소속 장교 3명이 다른 전투 상황에서 사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2일 하루 동안 나온 이스라엘군 전사자는 모두 24명으로 지난해 11월 하마스 소탕을 위한 가자지구 지상전이 본격한 후 1일 사망자로는 최대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 국방장관 입원 후 첫 공식 석상 등장, 건강 문제는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깜깜이 입원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23일은 논란 발생 후 첫 공식 서상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관심을 모았던 자신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로이터 및 AFP 통신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지원 관련한 화상회의에 참석했고 자택에서 회의에 참여한 그는 회의 모두의 말을 하면서 몇 분간 영상에 출연했습니다. 또 전체 국제사회의 안보가 우크라이나의 삶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지난해 12월 21일 전립선암 치료를 위해 가벼운 수술을 받고 다음 달 집으로 돌아왔지만 메스꺼움과 심한 통증 등의 합병증으로 2주도 채 안 된 1월 1일 재입원했습니다. 그런데 백악관은 1월 4일까지 오스틴이 입원 사실을 통보받지 못하고 의회는 다음 날까지도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9일까지 오스틴 장관의 암 진단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항공기 수백 편 개랑, 여객선 대부분 통제, 도로에 눈 쌓이고 얼어 차량 보행자 사고 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23일 강풍과 폭설로 제주를 오가는 하늘길과 바닷길이 완전히 막히면서 관광객과 도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항공업계는 제주에 발이 묶인 이용객은 2만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제주국제공항 운항 항공기 453편 중 425편이 기상 악화로 결항했고 국내선 도착 203편, 출발 202편, 국제선 출발 도착 각 10편 등입니다. 이날 국제공항에서는 강풍주의보와 대설주의보가 동시에 발효됐고 항공기 이착륙을 방해하는 급병풍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제주공항 측은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활주로를 폐쇄한 채 밤사이 쌓인 눈을 치우고 항공기 운항을 재개했지만 항공사들은 계속된 폭설과 강풍 탓에 줄줄이 결항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시아항공의 경우 이날 제주 기점 모든 노선이 항공편이 뜨지 않았고 대한항공과
에어부산도 이날 제주 출발 도착 항공편 대부분을 개랑 조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제와 이어 오늘도 엄청 추운 날씨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은 1월 24일 전태석의 유슈 소스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